안녕하십니까. 닥터 밥 오입니다.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 철학 강의 동양과 서양의 형이상학 8번째 강의 들어갑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배운 것이 우리가 섬기는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당신 없이는 깨달아도 쓸모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welcome you.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언제나 하던 식으로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오늘 아마 굉장히 짧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강의를 제가 2개로 자르는 바람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인포메이션보다는 능력받고 성령 충만받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부흥의 스타일의 철학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7번째 강의에서는 우리 조지 패터슨의 강의, 2번째 강의. 그래서 조지 패터슨이 마틴 하이데거를 설명하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대화에서 하는 언어들은 잡소리다, 채터다, 쓸데없는 것. 그리고 언어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오히려 덮는다. 그래서 참새 생각나시죠? 참새다. 그랬을 때 그 참새라는 것이 언어를 덮어버리는데 마틴 하이데거가 나중에 75년도에 다큐멘터리에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시인이 철학을 풀어나갈 것이다. 뭐 그래서 제가 시인으로서 either or이라는 책, 이것이 지금 거기 있다 그랬죠. 우리 그 코펜헤이건 소렌 킬갈 라이브에 있다 그랬는데, 그리고 언어도 사실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처럼 우리 막내가 하는 것처럼 무란 무엇인가 언어 없이도 사실은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앤젤라 덕워트라는 이 동양계 자매가에 대한 거를 우리 학생이 질문을 해서 그리치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테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주 젊은 친구가 그리치라는 책을 쳤는데 뭐 완전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제 이 앤젤라 덕워트라는 분은 이 뉴욕 맨하튼 쪽에서 학교 선생이었는데 27살 때까지 자기가 보니까 꼭 똑똑한 IQ가 높은 애들만이 졸업을 한다든지 대학을 간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고 이제 그릿이라는 걸 연구해가지고 발표했어요. 이제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탤런트와 에포트, 그러니까 뭐 탤런트 있는 애들이 열심히 하면 그것이 스킬이 되고 스킬드가 계속 잘하는 애들이 그걸 또 열심히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치브한다. 그래서 이제 JP 모건 뭐 이런 얘기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더욱이 이제 캄보디아 선교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잘 알겠지만 참 못 살던 나라가 사실 70년대까지는 한국보다도 더 잘 살았는데, 그죠? 근데 75년부터 79년까지 완전히 말아먹었잖아요. 제가 책 하나를 지금 읽고 아마 또 하나 소개할 텐데 1975년 후에 변한 캄보디아의 문화, 컬처 뭐 이런 책인데 데이비 챈들러하고 레저 우드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인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대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만나서 훈련하고 있는 세대는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성공하고 싶어. 모든 성공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공을 하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릿 같은 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봐라, JP 모건은 이렇게 해서 떼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그거는 좀 안 좋은 거죠. 커는 뭐냐?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가장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 철인들은 질문을 해야죠. 성공하는 게 최고냐? 아니, 최고가 최고냐? 그죠?
유일한 게 좋은 거지 최고는 최고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정말로 자기 책 자체를 그냥 완전히 미국의 그 자본주의의 마케팅을 통해서 막 팔아제끼고 막 이제 그런 건 참 안 좋았어요. 근데 뭐 역시 모든 것이 프로 앤 컨이 있는 거니까. 그러나 좋았던 것은 뭐 역시 그 못 사는 애들한테 야 너는 모든 사람이 뭐라 그랬건 니네 부모가 뭐라 그랬건 사회가 뭐라 그랬건 그거랑 상관없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왜? 네 자신이 개발하고 할 수 있다고 믿고 그 개발한 것을 계속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더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앤젤라 덕워스 이런 것은 좀 조금 철인으로서 정리는 해줘야 되지만 사실은 나쁜 책은 아닙니다. 이것을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메타피직스를 지금 마틴 하이거 걸 하고 있는데 finally 이거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What is Metaphysics라는 그 책의 첫 번째 10 chapter 마틴 하이데거의 그 강의 첫 번째 시작하는데 이걸 제가 아주 그냥 영어를 배워서 하는 철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그래프마다 그래서 첫 패러그래프를 우리 리다라는 우리 A 플러스 학생이 이제 카마이 말로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단어들, 영어들을 모르는 것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Right? So what is metaphysics? 그죠? 우리 형이상학은 무엇이냐? 이 질문 자체가 expectation of discussion about metaphysics. 그래서 이 메타피직스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메타피직스의 question을 질문한다는 거예요. Particular metaphysical question. Instead, we take up a particular metaphysical question. So, 우리가 형이상학은 무엇이냐라고 내가 설명하기보다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먼저 던지겠다. 그리고 빵 던지죠. 그게 뭐죠? 설명했죠. Was ist nicht? 무란 무엇인가? 독일 말이잖아요. 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paragraph 7에 쭉 나옵니다. 고전적 형이상학은 존재자의 본질을 물어왔던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구체적 개별자의 본질을 이데아, 오늘 형상이라 인용하고 그 본질의 실제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실제성을 지닌 이데아, 형상 또는 여전히 하나의 존재자일 뿐이다. 하이데거는 고전적 형이상학들이 존재자들의 본질을 물었을 뿐 존재자들의 존재를 다루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형이상학의 역사를 존재망각의 역사로 규정한다. 이게 제가 어느 한국 분이 이렇게 써놓은 거를 찾았는데 제가 사실 하이데거의 그 영어로 된 거를 한국말로 번역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했습니다. 이걸 좀 오래 켜놓을까요? 읽어보시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형이상학이라는 형이상학을 가르치기보다는 형이상학적 질문을 함으로써 형이상학을 우리가 거기에 수용을 하기 시작하자.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골프 역사를 하지 말고 나가서 골프를 한번 때려보자. 그래서 한 라운드를 해보면 골프가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낀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가 계속 번역하는 거 이제 하겠습니다. First, every metaphysical question always encompass whole range of metaphysical problems.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 그래픽 가이드 이런 책들이 참 도움이 됩니다. 우리 더욱이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그래픽ally 보여주거든요. 언어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하이데거가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nothing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쓰고 있을 때도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전체 유니버스 질문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etaphysical, 형이상학 퀘스천은 퀘스천 하나로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꼬리에 물고 결과적으로 유니버스, 우주적인 것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being이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유니버스까지 간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걸 질문하지만 왜? 무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 우주적 존재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팅 포인트는
형이상학 질문.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을 나눌 수 있다라고 지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가 무슨 거를 딱 던지냐 하면요. 망치란 무엇이냐? 재밌죠? 망치란 사실 그의 존재는 그냥 여러 망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냥 드럼. 왜냐면 망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큰 망치, 뭐 이런 망치, 조그만 망치, 뭐 뽑는 이런 여러 그 툴 중에 하나로 존재하는데, 근데 이 망치에게는 재미난 얘기를 해요. 망치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그리고 망치라고 존재할 때 망치가 자기가 딱 봐서 나는 머리가 뭐 이게 뭐 이 핸들은 나무로 돼 있고 뭐 나의 대가리는 좋고 뒤에 뭐 머리가 꼬리 같이 있는데 그건 뽑는 거고 그래서 내가 망치로구나 깨닫는 게 아니라 망치로 계속 쓰다 보니까 자기가 망치란 걸 깨닫고 어느 날 보니까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 눈에 누구밖에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국말로. 이제 그런 얘기예요. 누구 눈에 누구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망치로 존재하는 것은 망치의 에센스, 그것을 퀄리티를 깨달아서 자기가 망치라는 것을 리얼라이즈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기가 막 깨닫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망치로 막 쓰임을 받다 보니까 내가 망치로구나 라고 존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타피지컬, 그 형이상학 질문 자체는 형이상학 질문을 어떤 사람이 던지는 게 아니고 어떤 형이상학 질문은 그 질문이 다른 삼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이상학 질문을 하는 그 질문 자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The questioner as such is present together with the question itself, placed in the question. 그 질문 자체 안에, 그러니까 해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 그 해머가 그 질문 안에 있어야 형이상학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십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하이데거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분은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쭉 전개해 나가는 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인간의 완전 그 타락과 인자의 망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제 결론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from this we conclude that metaphysical inquiry must be possessed as a whole from the essential position of the existence.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형이상학적 질문은 가장 기본이 다자인에서 시작된다. 다자인. 우리 계속 나오죠. 그래서 조지 패터슨이 다자인이 중요하다. 다자인은 없던 말입니다. 독일 말에 없던 얘기를 마르틴 하이데거가 이 책을 쓰면서 지가 만들어냈어요. 존재란 무엇인가? 다자인이다. Here I am. 나는 있습니까? 존재합니까? 모르겠어. 그러나 존재하는 것 같아. 나는 정말 이 우주에 그냥 해머처럼 던져졌는데 던져져서 보니까 어느 날 막 해머질을 하다 보니까 망치질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해머구나. 그리고 해머에게는 못밖에 안 보여. 그것이 내가 해머란 걸 알고 깨닫고 해머는 이런 거야. 그리고 내가 쓰임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해머로 살다 보니까 못밖에 안 보이는 거로 존재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What is Dasein?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Dasein. meaning, account, connect, human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찾다가 이런 걸 찾았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머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걸 어떤 면에서 cogito ergo sum 그죠? 이게 실존적인 존재를 머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머리가 생각했어. 나는 존재하는가? 우주에 존재하는가? 자기가 어느 타임과 스페이스 그죠? 시간과 어떤 시간과 지역을 차지하는 다자인의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을 말로, 링구이스틱으로 말로 I am, here I am. 그러나 자기는 세상에 이렇게 던져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다자인 mean 뭐냐? being there. 내가 지금 이 안에 존재한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내가 태어나서 나는 한국말하고 있구나. 나는 머리가 까맣구나. 나는 김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라고 존재를 깨닫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망치가 망치짓 하다가 한 것처럼 내가 한국 사람 짓을 하다가 Wait a minute. I am Korean. 나는 한국 사람이로구나. 그런 것이 다사인. Here I am. 나는 존재한다. 라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럼 다사인은 캄보디아 말로 뭐냐 그래서 구글 트랜슬레이트 찾아봤더니요. 다사인이에요. 다사인.
다사인이 다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헤겔리안 철학에서는 존재 그리고 존재된 being이다. 내가 존재하는 존재 뭐 이런 걸 얘기해. existence or determined being. 그래서 결정된 존재.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헤겔리안 철학 존재, human existence 또 실존 철학에서는 인간의 존재를 얘기한다라고 했지만 뭐 그건 아니고요. 저는 계속 조지 패터슨의 정의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사역하고 있는 더욱이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위해서 제가 이걸 만들고 있는데 좀 이걸 봐주셔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데 제가 자랑같이 첫 번째 보는 사람이 있어도 뭐라 그랬죠? 처음 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 본 사람 없습니다. 뭐 강의를 뭐 뽐 잡아서 했는데 처음 보고 안 보는 사람이 있으면 좀 곤란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질문이 이거예요. 캄보디아 우리가 섬기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들의 존재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우리가 고민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얻은 정답들이 그들을 섬길 때 엄청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대해 존재성은 캄보디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쟤네들은 뭐 너무 의존도가 높아. 제가 사실 이 박사 논문 연구하다가 어떤 그 큰 단체 회장님, 그러니까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그 리더를 만났어요. 그래 밥을 사주면서 근데 왜 그 단체는 캄보디아 선교사를 안 보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베트남도 가보고 타일랜드도 가보고 라오스, 미얀마 다 선교사를 넣었는데 자기들의 연구에 의하면 캄보디아 사람들은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캄보디아는 궁극적으로 캄보디아 선교사를 안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는 한 사람도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단체는 캄보디아의 존재성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은 백성들이라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비극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글쎄 저는 반대하죠.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캄보디아인들은요 아직도 하루 몇 번씩 불교 스님들에게 공양을 해서 먹이잖아요. 푸춘번 지금 우리가 푸춘번을 곧 들어가고 있는데 푸춘번이 뭐야? 공양하고 지금 7번씩 절에 가서 공양하고 뭐 높은 사람들 부자들은 막 수천 불 수만 불까지 내잖아요. 그 의존도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다가 이건 의존도 문제가 아니라 사회 인류학적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갑과 을의 관계로구나 뭐 이제 이렇게 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캄보디아 사람이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다사인, 카메르 다사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들을 자꾸 의존도가 높아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왜 의존도가 높게 됐을까? 제가 계속 얘기하죠. 제가 또 어저께도 만나고 오늘도 아침에 이메일 받았어요. 제가 키운 캄보디아 제자들이 목사님 이번 주일날 저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우리가 밥 잔치를 합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 초대합니다. 거의 벌써 한 7, 8년 동안 제가 한 번도 밥값을 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키운 제자들이 계속 밥값 내고 제 제자는요 2,000불까지 저한테 헌금을 했어요. 차 사시라고 그렇게 똥차를 타시냐고 이거 보태서 좀 더 좋은 차 사라고 2,000불 헌금을 받았다니까 캄보디아한테.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정죄를 하잖아. 그들의 다자인, 그들의 존재성은 막말로 그지들이야. 그러면 내가 만나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지면 평생 그지들랑만 같이 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질문이 이제 제가 그랬죠. 우리 마틴 하이데거는 그 질문을 왜 하냐면 쭉 나가서 결과적으로 형이상학이라는 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마틴 하이데거는 사이언스까지 갑니다. 사이언스, determined by science, 과학. 그래가지고 우리의 존재성, 우리의 다자인이 궁극적으로 과학이 결정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더욱이 지금 AI 무슨 Artificial Intelligence 우리는 지금 뭐 젊은 애들이 지금 아이폰에 하루에 9시간 10시간씩 완전히 종살이 하고 있는데 그죠?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지금 과학에 의해서 디파인 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벌써 마틴 하이데거는 그게 60년도 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 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과학이 결정하면 과학이 밝혀내는 것은 존재자일 뿐이 그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존재자의 관계하는 과학은 존재에 관계하는 형이상학과는 구분된다. 형이상학은 존재, 즉 존재자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무와 관계한다. 존재는 무엇인가? 현재의 존재는 어떻게 등장하는가? 존재는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이해되는가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우리의 존재성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형이상학이건 철학을 할 때 철인들은요.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가르치면서 제 페이퍼를 보면요. 제가 근데 막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그 페이퍼 아르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반대해. 이건 맞아. 이건 난 동의해. 맞아. 동의해. 그래서 저는 똑같은 것을 여러분이 Zen and the Art of Motorcycle Maintenance 이 책을 한국말로 나왔습니다. 내가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Zen and the Art of 그래서 선과 모터사이클 무슨 뭐 운영 뭐 한가 메인테넌스가 이게 로버트 퍼식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한국에서 벌써 30주년 된 책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 안 해도 이 책을 그냥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하고 오토바이 타고 미국 일주하는 오토바이 여행 책입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책에서는 결과적으로 밸런스를 얘기합니다. 밸런스. 그래서 이 책은 클래시컬 마인드는 사이언스와 과학과 이성과 케이오스가 아니라 코스모스고 로맨틱 마인드는 이모션과 호흡과 케이오스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EBS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동과 서에 얘기할 때는 아주 간단해요.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의 골자가 이 책이 아니라 그 이스트 웨스트 동과 서 저는 이 두 가지 다 있었는데 첫 번째 2008년에 나온 책하고 2012년 근데 2008년 책이 훨씬 더 좋아요. 새로 나왔다 그러는데 너무 많이 잘라버려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윌리엄 허버트 셸던의 그 철학 서양인은 보류하고 동양인은 되리한다. 굉장히 아주 간단하게 풀었잖아요. 왜 동양과 서양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분 이제 얘기가 이거예요. 이 중에 두 개를 묶어봐라. 그러면요 놀랍게도 거의 80% 90%의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묶습니다. 왜? 애널리틱하고 categorize하고 이렇게 풀어버려요. 근데 동양 사람들 어떻게 풉니까? 여러분 어떻게 풀었어요? 당연히 이렇게 풀죠. 거의 10명 중에 8명이 이렇게 푼다. 왜?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 거니까. 관계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원숭이와 곰을 이렇게 풉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Zen and the Art of Motorcycle에서 밸런스된 라이프를 살라 그러고 거의 이런 거를 추구해요. 밸런스는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이 밸런스인 것처럼. 이건 뭐 아주 예술적인 밸런스 표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밸런스는 음과 양이 합쳐지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존 철학가 소렌 키어케가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진정한 밸런스는 믿음, 점프다. 제가 점프라는 시를 하나 읽어드려야 이걸 읽어드려야겠다. 점프라는 시. 그러니까 진짜 밸런스드 라이프는 leap of faith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뛰어. 던져버리는 거다. 이게 밸런스드 라이프예요. 이걸 들으면서 막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이데거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What happened to us essentially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이언스가 우리를 이끌고 가면 안 된다. 왜? 사이언스가 우리를 결정할 때 우리는 다 전멸이다. 우리는 다 destruct, 전멸이다. 궁극적으로 nor noch ein Gott kann uns retten.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자기가 죽은 다음에 내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틴 하이데거가 고민했죠. 정신병원도 가고 나치도 조인해보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이건 뭐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형이상학도, 그래서 저는 이제 형이상학을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은 무엇이고 창조자는 무엇이고,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입장에서 철학적인 거로 접근하면서 우리가 창조론을 다시 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깊게 연구하고 좀 우리가 섬기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분들에게 좀 전체를 소개 좀 해주시고요. 여기 서브스크라이브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강의 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ord bless you. Bye. 또 봬요. 또 봬요. Bye.